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지입니다. 2000선 돌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장중 1.1%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한국은행의 역성장 공포에 결국 지수는 밀려났는데요. 코스피는 2028선에서 코스닥은 708선에서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불안감 더하는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추가되면서 4월 5일 이후인 53일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모여서일까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을 둔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진단키트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속에서 네이버는 5% 이상의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시총 4위에 올랐고요. 카카오는 8위에 오르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도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과 이 종목을 선택해야 계좌의 수익 바꿔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 수익을 위한 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잠시 후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남겨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긴밀하고 또 특별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든스탁의 라인업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 전략을 세워주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강태공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 수단매 장세가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강태공 전문가님, 지금 시장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상의 지금 시장 분석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장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시장도 사실상의 지수의 급락이 나와주면서 종목들의 하락폭을 키웠지만 분명하게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테마의 흐름을 먼저 좀 잘 잡았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라든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급등락하는 종목들의 이 빠른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것을 얘기하기 앞서 다시 한번 시장을 보면서 증시 지수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이 이제 이 히든스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증시가 700포인트를 돌파한과 동시에 다이렉트로 상승으로 올라가기보다는 700포인트와 75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시장에 대한 이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악재에 대한 분위기보다도 결국에는 그냥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오늘 장에서는 뭐할 분위기였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700포인트를 뚫어낸 이 시점에서는 어차피 한 번, 두 번은 흔들만한 이 흐름을 이미 잡아놓은 상태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결과 오늘 정확하게 증시가 밀리는 과정에서도 이 700포인트 정도에서 뭐가 나오느냐. 꼬리를 달아주는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와 줍니다. 즉 이 구간대 박스를 지키겠다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테마의 선침해와 함께 빠른 급등락 매매, 빠르게 이제 순환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 시장 오히려 고점에서 잘못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 계좌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고점에 있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에서 시세를 주는 구간에서 제대로 찍어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점 구간에서 시세를 보여줄 그런 종목을 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한 전문가님,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뻔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크지 않은 매매 속에서도 시장이 거침없이 흔들리는 그런
코스닥이 장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래소보다는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장중 순매도 수치가 하방 매도로 몇백억 정도가 나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수가 뭐 1%, 2%가 쉽게 연속적으로 밀려 떨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상승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제대로 한번 변심하면은 어떤 시장이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장 시장의 어떤 흔들림의 원인이 됐던 부분들은 역시나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분쟁 불안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오늘 이제 홍콩 인권법이 이제 처리가 됐죠. 반대 한 표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찬성을 하면서 사실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홍콩의 자치지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글로벌 불안감에 대한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급증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는 대거 증가폭이 기록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 국내 내부적인 또 병원균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일반 종목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매매하는 종목들에서 하방 이탈 부분들에 대한 차익 물량 부분들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쳐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시가 자체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장중 기본적인 중국 내의 이 인권법 처리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미국의 반발 부분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오전 후반부터 강세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어떤 매도분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고 장이 거침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폭을 걷어들이는 타이밍이 되는 1시 이후 타이밍이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꼬리를 잡는 회복력이 나왔는데 수급 강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지 않아요. 네. 매도를 나타내준 움직임 자체가 여기 12시 구역에서 1시 구역을 보면 몇백억 정도 수준의 매도지 1천억 이상의 매도를 때려서 판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도 시장이 4% 가까이 밀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본매도가 나오게 될 경우에 코스닥에 어떤 장대 음봉이 단일 음봉으로도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철저하게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너무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주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국내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병원균 이슈 쪽에 대한 기대 관심을 가지시면 효과가 좀 높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되 일반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를 고점에서 잘못했을 시 앞에서 강태웅 전문가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번 물렸을 경우에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정확한 분야 선정이 중요한 타이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위한 분야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수익의 희비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투자 초점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계좌에 히든 카드가 되어줄 0.1%의 종목 전략을 찾기 위해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2.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수익률 대결 더블 매치 시즌 2입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강태공 전문가 바로 전주 대비 이번 주에 추가해낸 수익률만 100%포인트가 넘습니다. 이 속에서 포트 속에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유니슨인데요. 유니슨이 연일 강한 시세에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2차 목표 가격 어디까지 선정할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강태호 전문가님, 유니슨 먼저 살펴봐 주시죠. 그래 일단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그래 유니슨 수익 보신 분들 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아마 오늘장에만 매도를 하셨어도 최고점 130% 정도의 수익률까지는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저 역시도 오늘 매도했다고 한 130% 정도 수익을 챙겼을 건데 일단 저는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일단 얘기했다시피 주가 자체가 이미 저는 고점에서 산 게 아니라 저점에서 편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식은 저점에서 하게 되면 뭐가 메리트냐, 이미 날아가면 날아가는 만큼 그냥 빠지면 그냥 수익 실하면 되는 거고요. 더 목표가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매도를 할까 홀딩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홀딩을 하게 된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일단 월봉상 봤을 때 사실 월봉상은 지금 저항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한데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800%, 900% 이상 수익을 드렸던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국일재지라는 종목도 이 당시에 올라갈 때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일단 이런 게 중요해요.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계속 이 종목이 급등할 때마다 상한가 구간대를 어떻게 하느냐 안 깨요. 그 다음에 종목이 또 상한가가 나와주고 종목이 급락을 하더라도 상한가 구간을 안 깹니다. 오늘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하느냐. 점 상한가가 나와주고 이제 한번 이제 밀어줬는데 뭐합니까? 점 상한가 구간대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한가 구간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을 외친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니슨 보유하신 분들, 만약 매도하신 분들이 있다 100% 이상 넘는 수익률 너무나 쉽다 말씀드렸죠. 수익 축하드리면서 저는 일단 홀딩 전략 목표가는 한 2,500원 정도까지 보면서 한 200%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 대해서 보유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강태공 전문가, 유니슨에 대해서는 2차 목표 가격 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89% 그 이상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좀 여쭤볼게요. 바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주가 잘 가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사실상 시장을 본다고 하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보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건, 자, 시장이 급락할 때 시청자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 일단 로보티즈라는 종목의 차트를 볼게요.
자,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내가 이 종목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건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를 깨느냐 안 깨느냐라는 겁니다. 로보티즈도 지금 뭐라 했습니까? 전에 있던 고점대를 힘겹게 올려내고 오늘 시장 급락과 함께 조정을 줬지만 전에 있던 고점대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급락에 따른 시장의 하락에 따른 낙폭에 따른 이제 이 조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저가 구간대에서 누군가 깨지 않기 위해 물량 계속 샀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역시 홀딩 전략 보유하면서 목표가까지 계속 가져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보유 전략 외쳐주셨는데요. 그럼 이 종목도 같은 흐름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DIC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 기관 사는 모습, 이것도 역시 같은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상 DIC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마이너스 구간대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팔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뭐 20%, 3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을 건데 DIC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고 갈게요. 사실상 이번 시즌의 분위기상 뭐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는 흐름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DIC 같은 경우는 1,500원대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늘 얘기했다시피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굉장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사놓고 기다렸을 때는 3,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시즌 가급적이면 DIC가 크게 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2,500에서 3,000까지 한번 끝까지 들고 가 보는 전략으로 홀딩을 유지하도록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늘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편입을 하고 나면 이 종목이 수익 날 때까지 매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끝까지 뭐 들고 갈 건데 여러분들은 늘 얘기했지만 어차피 빠지면 다시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서 꼭 수익 실현하시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IC에 대해서도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아남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아남전자 이 종목을 제시한 이후 바로 첫날 좀 떠서 출발을 했어요. 이 종목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 주세요. 사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사실 좀 전 저가에서 편입을 자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떠버리는 바람에 그 좀 저가 매수는 좀 힘들게 됐고 어쨌든 차트적인 부분 봤을 때 뭐 지금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남전자는 아직까지도 저는 저점 구간을 생각을 해요. 이 종목 역시도 저는 1,8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끝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여전히 강한 상승세 남아있다. 이 종목이 1,800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률 키워가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볼게요. 코로나19 이 집단 감염 소식이 또 나오면서 네. 에이프로젠 제약이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네네네. 네, 이 종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 지도 이제 일정 타이밍이 지나는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있는데 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뭐 경제 방송을 통해서나 또 주기적으로 계속 주 기준에 진행되는 야간 방송이나 장중무방으로 끊임없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홀딩 유지하시면 된다. 또 결국 재료 모멘텀에 의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렸었고 바로 직전 무료 방송에서는 이제 드디어 급반등 시도가 나올 준비가 이제 다시 되어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흐름이 나오면서 양봉 발산이 시작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큰 양봉은 아니에요. 한 6%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체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수익 구간대로 다시 진입을 한 상태로 놓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주 이상의 외국인 매수세까지 추가로 개입되면서 벌써 몇백만 주의 매수세가 지금 진입이 박스권 상태에서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이듯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입 강도가 이렇게 높다면 어떤 시세가 앞으로 예상될지 다들 예측이 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서 추가 수익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제약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들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궁금합니다. 상한 전문가님 하면은 챙겨갈 때 확실히 챙겨가는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현재도 에코바이오 38%대의 수익률을 그리고 뉴지랩 16%대의 수익률 바로 몇 거래일 만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은 짚어봤고 KM, SK 디스커버리 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세요? SK 디스커버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KM은 별로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코로나19가 퍼지고 있고 마스크 관련주 수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오늘 투자자님들이 좀 생각을 할 때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종목은 SK 디스커버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SK그룹과 연계되어 있는 관련 회사 SK 바이오랜드가 이제 현대백화점으로 인수가 사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넘길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전체적으로는 악재로 인식이 되면서 SK 바이오랜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SK 그룹 기반에서의 이런 바이오 사업이나 연계 사업을 하던 영역에서 현대백화점 소속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방향성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기존에 하던 사업 영역이 보장받지 못하는 회사로 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 쪽으로 회사가 이동이 돼 버리면은 효과가 떨어져서 악재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랜드가 급락이 나왔던 거였고 역시나 SK 디스커버리나 바이오랜드가 비슷한 변동성의 연동을 받고 또 자회사 코로나19 수혜라든지 이런 것도 연동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여파가 SK 디스커버리 쪽으로도 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충격 자체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약간 동요 하락 파동 나왔다가 꼬리를 잡는 파동 정도가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SK 디스커버리의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인물입니다. 인물이고 SK 바이오랜드는 이제 모 회사가 SKC, SKC의 모 회사가 SK, SK 위로 올라가야 이제 인물이 나와요. SK 그룹의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틀립니다. 직접적으로 관리되는 회사고 SK 디스커버리는 바이오랜드는 자회사를 엮어서 관리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디스커버리는 개별적으로도 갖고 있는 그 코로나19 재료를 가지고 급등이 SK 바이오랜드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앞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신다면 직전 최대 고점 돌파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AS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수익률 비법, 전략이 한눈에 보이는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죠? 지금 같이 출발하시죠. 히든스타 더블 매치 시즌 2.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종목들이 소개될 텐데요. 여러분들 힌트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1899-2163번 문자번호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을 통해서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문자 참여 잘하셔서 좋은 기회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할게요.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시장 급등락 동반 수혜주. 힌트의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 급등락에 동반한 수혜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오늘 이 히든 종목 역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정말로 좋은 종목을 들고 나왔고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유니슨 같은 이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본래적인 그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정답자 역시도 나오기 굉장히 힘들 거다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역시도 정답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제대로 찍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급등락에 따른 동반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최근 시장도 계속해서 이유 없이 뭐 1%, 2% 지수의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3% 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보통 급등이 나올 때도 급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요. 웬만한 테마주들의 순환매를 가지고 바로바로 가요. 근데 이 급등이 나올 때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 시장이 급등 나올 때 올라갔던 것들 중에 대표 주자가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급등이 나왔을 때 많이 움직여주는 건 정부 정책 쪽으로 이제 수혜주가 엮여주는 것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 그럼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미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최근 뭐 미중 무역 전쟁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럼 여기에 따른 이 반사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종목이 올라가겠죠. 그럼 시장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여기서 동반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는 시장이 현재 지금 급등을 하느냐 급락을 하느냐를 놓고서 그 급등의 원인, 급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두 가지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종목이 사람들이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게 급등에 대한 모멘텀도 모르고 있고 급락에 대한 모멘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물량을 모아가고 이제 살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급만 붙어주고 이슈가 집중돼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크게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급등락의 동반 수혜주라는 의미는 급락에 대한 시장의 급락에 대한 악재에 대한 이 반사이익 아니면 시장 급등하는데 호재에 대한 반사이익 두 가지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시장이 급락할 때 또 반사이익 기대감을 얻을 수 있고 상승할 때는 그에 따른 수익 기대감을 얻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대체 어떤 기업이 그럴까요?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도 모르는 히토류 남북경협수혜주? 왠지 최근에 이제 다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런 반사이익 기대주들이 들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이면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상에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이제 히토류 남북경협 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엮여 있다 보셔야 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 힌트를 먼저 드린다고 하면 이 기업이 과거에 정부 정책으로 엮였던 거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이 소방 이제 시설이 이런 이 파이프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엮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자재 관련돼 있는 이슈를 통해서도 도시재생 뉴딜 관련된 수혜주로 엮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남북경협 모멘텀도 과거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제가 왜 올라가야만 할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가야 될까에 대한 걸 제가 오늘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사실상 오늘 시간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유니온,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중국이 뭐가 통과됐느냐?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뭐 여기에 대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뭐 어떠한 언질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분명히 시초에 갭을 띄우든지 시초에 띄워줄 거는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추격할 것이냐, 유니온을 추격할 것이냐, 티플렉스를 추격할 것이냐 분명하게 물린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막 100%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보통 대장주가 올라가고 나서 아무도 몰랐던 수혜주, 아무도 몰랐던 이 바닥에서 들어갔던 수혜주, 2등주 이런 거는요. 저점에서 바로 100%, 저점에서 바로 80%, 저점에서 바로 50%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만 부각이 돼주는 순간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진짜 큰 시세,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뛰어넘는 시세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추가적인 시장 조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니온 티플렉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편안하게 사놓고 바로 날아갈 만한 종목으로서 준비했다. 이 종목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다.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 주가를 모아가던 주가를 물량을 모아가던 이 주포 형님들이나 이 특정 이 기관 외국인 뭐 이런 쪽 수급들만 뭐 하겠습니까? 수급들만 지금 이것을 노리고 꾸준하게 사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멘텀을 듣자 하니 기대감만 커지는데요. 어떤 종목일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으로 추리되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 네. 땡땡 건설일까요? 이쪽으로. 이제 도시재생이 네. 굉장한 힌트가 되는 건데 네. 이제 남북경협하고 히토리하면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네, 거기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이면 그 관련 사업 영역이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 앞서서 히토리 중에서도 급등이 많이 나왔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라고 하셨던 거죠. 사실 주도주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이제 티플렉스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이 이제 주도주거든요.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경협주하고 이제 히토류 부분에 제가 분류해 놓은 제 관심 차트인데 여기 보면 이쪽이 히토류예요. 여기가 이쪽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이게 해드리면은 이쪽이 이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그래서 수산중공업부터 쭉 유니온까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따져본다면 올라 있는 거는 안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주도주는 아닐 거고. 뭐 수산중공업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나라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세노텍이나 포스코엠텍 뭐 이런 부류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포스코엠텍은 아니겠네요.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니까 그죠? 헤인은 어떤가요? 해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네. 강통 전문가님은 이런 거 추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안 올랐다기보다는 살짝 올라 있는 거 이런 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경협주 쪽을 놓고 본다면 이제 개성공단이나 이런 쪽은 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력설비 쪽도 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철도 쪽이 될 확률이 좀 있죠. 철도 건설 쪽. 쪽도 좀 봐주세요. 건설 쪽. 건설 쪽은 이제 뭐 현대건설, 특수건설 이런 애들이죠. 재생 관련 사업 영역이나 이런 좀 특수 영역이기 때문에 뭐 특수건설 아니면은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는 뭐 나쁘진 않아요. 스타일상으로 우리 강통 전문가님 좀 좋아하실 수 있는 현대건설은 좀 크기 때문에 큰 종목은 많이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셔가지고 아마 뭐 특수건설 정도가 되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아까 수산중공업이라든지 뭐 세노텍이라든지 약간 바닥권에서 옆으로 기면서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는 이런 거에서 아마 선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세 가지 종목으로 추려주신 것 같습니다. 수산중공업, 특수건설, 세노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우리가 잘 추리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힌트 남아있으니까요. 세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힌트 보니까 유니슨, 대성미생물, 에코바이오를 이을 대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크거든요. 일단 이거를 제가 예시든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 종목들은 제가 이미 급등이 나오기 전에 TV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차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유니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자리가 이런 시세를 분출하기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그 차트를 보셔야 돼요, 차트를. 그 다음에 이제 대성미생물이라는 종목 역시도 대성미생물이 아니구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죄송합니다. 미래생명자원이고요. 제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에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순간 방송 상황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차트 보조도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다이렉트로 지금 한 60, 70% 정도 상승이 나와줬죠. 일단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구간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라는 종목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구간에서 먼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상방을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들도 지금 해당 세 가지 종목과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 급등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 이 차트의 중거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아마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제 통과되다 보니까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닌가. 재료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오르지 않았던 종목은 반드시 한두 차례 파동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료 소멸되는 게 새로운 히토류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정답자가 아예 없을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한 이름 힌트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저 어디 갈까 물어보면요. 당신은 저 산에 가. 이럴 것 같아요. 딱 여기서 이름 힌트 딱 드렸습니다. 딱 이 정도만 보면은 답도 다 드렸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 찾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방금 이 힌트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저 산으로 가. 그게 이게 어떤 이 힌트? 힌트처럼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데요? 어디 갈까 하니까 산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산 올라가는 게 좀 우리 힘들거든요. 산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예.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고 계신가요? 문자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그래도 종목들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특수건설, 태공이형, EM플러스 아니겠죠? 한국내화, 아이원스, 수산중공업,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도 있고요. 상복, 까뮤 ENC 아닐까요? XINC 아닐까요? 일신석재, 한국내화, 파워로직스입니다. 라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습인데요. 와, 오늘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강태공 전문가님이 힌트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참여 기다릴게요. 문자 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면 되고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오늘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이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른 영향, 실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 수혜죠. 수혜. 뭐 반사이익 수혜도 될 수 있고 기본 수혜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택배 물류 쪽 부분까지 건드려지면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택배 받기도 무서우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반응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실수혜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실적적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 코로나19 중에 좀 압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으면 늘어나면 뭐냐, 뭐 마스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확산이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학이 돼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등고 연기에 대한 어떤 교육 수혜주,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바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는 거. 이런 핵심 네 분야, 코로나19 중에서도 네 분야가 실적상으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실수혜주가 되는 거죠. 코로나19 쪽인데 그중에서 이 네 분야 중에 한 분야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치료제 쪽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힌트를 또 추가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힌트에서는 어떤 강력한 재료가 나올까요?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진행 중인 그런 치료제. 그러면은 이미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네,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네. 우선 같이 나오신 강태웅 전문가님이 힌트를 조금 어렵게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멘트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은 제가 막 생각이 났거든요. 마지막 그 저산에 가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 힌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이제 힌트를 쉽게 드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번엔 많이 압축이 돼요. 치료제 관련 부분 중에 지금 임상 2상이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몇 종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치료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3개 종목 정도, 4개 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임상 자체 진행하는 종목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시로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치료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러시아 쪽에서 지금 임상 코로나19 치료제 3상과 관련된 승인 허가를 받은 기업의 오늘 차트 모습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수직 상한가를 갔는데 이 시세 자체가 제로 나오자마자 급상한 거예요. 그만큼 치료제에서 2상을 지나 이제 확정되고 3상이 시작되는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임상 2상을 완료하는 타이밍이 몇 달이 안 걸려요. 그냥 한 달 내로 거의 쾌속 코스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시세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가 되는 차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몇 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해서 잘 찍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치료제 임상 2상 진행 중. 요거 검색만 잘해봐도 좀 종목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강태호 전문가는 어떤 종목 추리하고 계신가요? 사실상의 임상 이상 관련돼 있는 이게 굉장히 작다곤 하지만 제가 뭐 인상 이상 최근에 뭐 3상까지도 가는 것도 있고 이상이 이제 뭐 허가가 나서 이제 아직 시작은 안 됐고 이제 뭐 본격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일상에서 아직 일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치료제도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이상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기억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싶은데 과거 말라리아 치료제 주고 그래가지고 임상 이상에 관련된 승인이 나오면서 이제 진행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그 신풍제약이 최근에 이상 관련되는 이상 승인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임상 쪽으로 가버리니까 제가 지금 기억난 게 많이 없어서 유일하게 기억난 게 신풍제약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홍 전문가는 신풍제약에 한 표를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한 표를 두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세 번째 힌트 보고 좀 추리해 보시죠. 역시 상한 전문가님 힌트 서운할 네. 뻔했어요. 우리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한 전문가님이 이렇게 힌트 네네. 주실 때마다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힌트. 힌트 자체가 멋있잖아요. 부자가 될 광나는 약품 회사다. 네, 말이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편입을 해놓고 계시면 계좌에 원금 회복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죠?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이야 원금 회복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넘어서서 처음 시작했을 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력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자가 될 광나는 약품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의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이상 인상을 들어갔어요. 4월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6월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일양약품처럼 빵 뜰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잡아놓으면 그냥 빵 뜨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몇십 프로 먹으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좋은 힌트가 나와서 또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창 함께 살펴보시죠. 문자로 정답, 부광약품. 부광약품이요. 상한님 큰 웃음 감사요. 상한님 부광약품, 부광약품입니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줄을 잇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광약품 짱! 상한 전문가님 더 젊어지셨네요.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 가스활명수, 동화약품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부광약품 쪽으로 많이들 추리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종목일지 잠시 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한 전문가의 히든 종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도 살펴봤는데 강태훈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강태훈 전문가님, 부광약품이라고 많이들 추리해주고 계시는데 앞서서 신풍제약이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상에 제가 기억나는 게 신풍제약이었던 거고 지금 뭐 딱 이 힌트가 누가 하면 부광약품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단합해서 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종목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의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 확인해 볼게요. 진실의 종아 울려라!
저 산에 가라는 힌트를 주시면서 문자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정산애강이었는데요. 이 종목 처음엔 어려웠는데 마지막 힌트가 딱 키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영업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지금 이 기업의 복합적인 이슈를 가져가는 이 영업 보고서를 보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 이 최근에 이제 주택건설업, 토목 건축 공사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남북개혁 관련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요. 과거에 소방시설 공사업이라든지 주택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었던 도시재생 뉴딜 정책 쪽으로 엮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 최근에 정부 정책을 자꾸 엮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뉴딜 정책 그리고 뭡니까?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여서 히토류까지 이 종목이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지금 복합적인 이슈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4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이슈의 종목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해강이란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지금 이 구간대 1,800원대를 돌파를 못하다가 오늘 1,800원 돌파 시그널이 드디어 나와줬어요.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다가 한번 띄워주는 거. 그러면서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도 지금 자리가 완전히 과거 저항대를 과거 이제 지지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다시 이제 뚫어낸다고 하면 수급과 함께 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강력한 시세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일단 저는 매수가를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릴 때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편입하는 그 구간대 이거를 봐서 찍어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낮게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1,900원 이하에서는 갭이 뜨더라도 들어가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갭이 뜨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2,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가급적 매수한다고 하면 1,9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메리트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1,600원 구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 종목은 다이렉트로 2,500원까지 노려보면서 내일장에 이제 새로운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부각이 돼 주는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부각돼 주는지 뉴딜 정책이라든지 남북개혁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함께 가주는지 보면서 이 종목을 편입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정산애강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한 전문가님, 오늘 이 힌트 정말 잘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추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이 종목에 대한 키포인트 좀 꼽아주신다면요? 뭐 포인트는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19 쪽의 분야가 다시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중에서 실질적인 국내 치료제 개발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1순위 종목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이제 이 종목이 대시세가 터지도 가장 빨리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그래서 어떤 약물로 어떻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매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정확한 매수 타점과 목표 주가 손절가까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한 종목이면 좀 아쉬움이 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이 치료제 외에 코로나19 수혜 분야 중에 직접적으로 한 10% 이상 양봉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단타 종목 한 종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참석들 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래쪽에 바로 상한 전문가의 얼굴 밑에 빨간색 방송 예정 반짝이고 있는데요.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아쉽지 않은 종목 전략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는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상한 전문가 강태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